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꼬였어. 사업도 망하고 이제 치매까지. 요양원에 모시는 게 어때요? 언제까지 이런 짐을 지고 살 수는 없어요. 마당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들은 말순, 빨래 집게를 든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 아이들 눈에는 내가 이미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구나. 오늘 사연 궁금하신다면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서울 강남의 한적한 골목 깊숙한 곳에 자리한 낡은 단독주택은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습니다. 오래된 담장 너머로 보이는 집은 수십 년의 세월을 고스란히 품고 있었죠. 페인트가 벗겨진 대문과 구불구불한 골목길은 이 동네가 한때 서울의 변두리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강남 한복판, 땅값만 해도 상상을 초월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른 아침 마당에서 빨래를 널던 김말수는 갑자기 손을 멈추고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78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꼿꼿한 허리를 가진 말순이었지만 요즘 들어 기억이 가끔씩 흐릿해지곤 했습니다. 손에 든 젖은 옷을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 빨래 언제 빤 거지? 말수는 자신의 기억을 더듬어 보려 애썼습니다. 분명히 방금 전까지 무엇인가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 스스로도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같은 질문을 몇 번씩 반복하기도 하고 방금 전에 한 일을 까맣게 잊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거실에서는 아들 김민수의 깊은 한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52살의 민수는 소파에 몸을 맡긴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건설업체 사장이었던 그였지만 몇 년 전 부동산 경기 침체와 함께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빚더미에 앉은 채로 어머니 집에 얹혀 살게 된 지도 벌써 2년째였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쏟아지는 독촉 전화들이 민수를 괴롭혔습니다. 채권자들의 거친 목소리, 법정 출석 통지서, 그리고 끝없이 불어나는 이자까지. 재기를 꿈꾸며 이곳저곳 뛰어다녀 봤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한때 자신을 찾던 사람들은 이제 피하기 바빴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자금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똑같은 말을 하시네. 민수는 신문을 접으며 짜증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방금 전에 했던 말을 또다시 반복하는 것을 보고는 참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이미 막막한 상황인데 어머니의 건망증까지 심해지자 민수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해 있었습니다. 며느리 이선영은 화장대 앞에서 파운데이션을 바르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48살의 선영은 보험 설계사로 일하며 가게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 이후 집안의 경제적 부담이 모두 자신의 어깨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매달 나가는 생활비, 민수의 빚이자, 그리고 시어머니의 병원비까지. 선영의 어깨는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한계예요. 어머님 상태가 점점 심해지시는 것 같아요. 선영은 립스틱을 바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예의는 지키고 있었지만 내심으로는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자신도 하루 종일 일해서 지쳐 돌아오는데 집에서까지 간병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버거웠습니다. 민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꼬인 것 같아. 사업도 망하고 이제 치매까지. 가진 것도 없는데 이런 상황까지.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한때는 효자로 소문났던 민수였지만 연이은 실패와 경제적 어려움 앞에서 인간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사실 민수는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어릴 적 가난했던 시절 어머니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자신을 키워준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 앞에서 그 마음을 표현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자신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돌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절실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요양원에 모시는 게 어때요? 어차피 우리가 제대로 돌볼 수도 없고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잖아요. 언제까지 이런 짐을 지고 살 수는 없어요. 그녀의 말투는 차갑고 현실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짐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은 있었지만 현실적인 문제 해결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마당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들은 말수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빨래 집게를 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키워낸 아들과 며느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심장을 찔렀습니다. 기억은 흐릿해져도 감정만큼은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 눈에는 내가 의미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구나. 말수는 속으로 쓸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78년의 세월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분식집에서 일하며 모은 돈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교육시키고 결혼까지 시켜준 것이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민수와 선영은 거실에 앉아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 심각해 보였고 말수는 부엌에서 차를 우리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비록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도 분위기만큼은 예리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려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정말로 요양원을 알아봐야겠어요. 선영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우리 상황으로는 더 이상 어머님을 제대로 돌볼 수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새로운 시작이 필요해요. 이대로는 모두가 힘들어질 뿐이에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그래, 엄마를 위해서도 그게 나을지도 몰라. 전문가들이 돌보는 게 더 좋을 거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잖아. 하지만 그의 목소리 어딘가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마치 자신을 설득하려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효자였던 자신의 과거와 현실적인 선택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는 평소보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말수는 정성스럽게 차린 저녁상을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들은 후로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떠서 아들과 며느리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씨였지? 빨래가 잘 말랐어. 하지만 같은 말을 몇 번째 반복하는 것인지 자신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민수와 선영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더욱 확신을 굳혔습니다. 이제 결정만 남았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 말순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민수와 선영은 강남구에 있는 한 요양원을 방문한 뒤 돌아와 차가운 표정으로 말순 앞에 앉았습니다. 말순은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들어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엄마, 좋은 곳을 찾았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어색했습니다. 거기서 전문적으로 돌봐드릴 거예요. 엄마 같은 분들이 많이 계셔서 외롭지도 않을 거고요. 말수는 아들의 말을 듣고도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뭔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날 것 같다는 느낌만이 있었습니다. 선영이 미리 준비해둔 가방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어머님, 옷 몇 벌이랑 필요한 것들 챙겨드렸어요. 일단 며칠만 계시다가 적응되시면.
선영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돌아올 계획은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디 간다고 했지? 같은 질문을 몇 번 반복했지만 민수와 선영은 성의 없는 대답만 반복했습니다. 결국 말수는 영문도 모른 채 자동차에 태워져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뒷좌석에서 점점 멀어지는 집을 바라보며 말순의 마음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푸른솔 요양원이라는 이름의 그곳은 겉보기에는 깔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말순에게는 낯선 냄새와 낯선 사람들로 가득한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접수를 마친 민수와 선영은 서둘러 인사를 마치고 떠났습니다. 엄마, 우리 곧 또 올게요. 민수의 말은 공허하게 들렸고 선영은 아예 말순과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습니다. 잠깐, 민수야. 말순이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손을 뻗었지만 이미 자동차는 멀리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요양원 로비에 혼자 남겨져 무력하게 서 있었습니다. 간병인이 다가와 친절하게 말을 걸었지만 말순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말순은 낯선 침대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 침대에서는 모르는 할머니가 코를 골고 있었고 복도에서는 간병인들의 발소리가 밤새 들려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말순은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자신이 왜 이런 곳에 버려졌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말순은 요양원 뒤뜰의 벤치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기억이 흐릿한 와중에도 한 가지만은 분명했습니다. 자신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내 건물, 세입자들 관리해야 하는데 말수는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옆을 지나가던 간병사 박미영이 말순의 혼잣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르신,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물이요? 미영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말순에게 다가앉았습니다. 20대 후반의 미영은 이곳에서 일한 지 3년째였지만 이런 말을 하는 어르신은 처음 만났습니다. 말순은 흐릿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강남 빌딩 2채. 아직 내 이름으로 있지. 말순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비록 다른 기억들은 가물가물해도 이 부분만큼은 생생했습니다. 세입자들이 월세를 제때 내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미영은 처음에는 치매 증세로 인한 헛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표정과 목소리에서 묘한 확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 정말이세요? 강남에 빌딩을 가지고 계신다고요? 미영이 다시 묻자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테헤랄로에 하나, 강남대로 근처에 하나. 둘 다 7층 건물이야. 말순은 의외로 구체적인 정보를 말했습니다. 70년대에 분식집에서 번 돈으로 샀지. 그때는 정말 싸게 살 수 있었거든. 미영은 점점 더 흥미로워졌습니다. 만약 정말이라면 말순은 어마어마한 부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드님은 왜 어르신을 여기에? 미영의 질문에 말순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걔들은 내가 치매 걸린 늙은이라고만 생각해.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 말순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요양원 원장 김 원장이 지나가다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별 관심이 없었지만 강남 빌딩 소유주라는 말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김 원장은 요양원 운영난에 시달리고 있던 터라 부유한 입소자들에게는 특별한 관심을 보이곤 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그 건물들 관련 서류 같은 건 어디에 있으신지 아세요? 김 원장이 넌지시 물어보자 말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 집에 있어.
금고 안에 보관해뒀는데 말수는 자신도 모르게 중요한 정보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며 김 원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 어르신들에게 관심이 없던 원장이 갑자기 말순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이 수상했습니다. 원장님, 어르신 많이 피곤해 하시니까 좀 쉬시게 해드리는 게. 미영이 말을 꺼내자 김 원장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밤 말순의 이야기는 요양원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저 할머니가 강남 빌딩 주인이래, 정말. 그런데 왜 여기에 계시지? 간병사들과 다른 입소자들 사이에서 말수는 갑자기 화제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평범한 치매 노인이라고 여겨졌던 말순이 사실은 엄청난 부자일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순은 이런 변화를 감지했지만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다는 것만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뭔가 달라졌구나. 말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비록 기억이 흐릿해도 사람들의 태도, 변화만큼은 예민하게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말순이 요양원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난 어느 오후 로비에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접수 데스크에서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결의 변호사 이강민입니다. 김말순 어르신을 뵈러 왔는데요. 접수 담당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요양원에 변호사가 찾아오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말순처럼 가족들이 버리고 간 어르신에게 변호사가 온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잠깐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 원장이 서둘러 나타나 변호사를 맞았습니다. 어떤 일로 오신 건지. 원장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이강민 변호사는 명함을 건네며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김말순 어르신께서 소유하고 계신 부동산 관련 업무 때문에 왔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갱신과 관련해서 어르신의 사인이 필요합니다. 이 말을 들은 김 원장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돌던 소문이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말순이 정말로 강남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어르신을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김 원장의 태도는 갑자기 극진해졌습니다. 뒤뜰 벤치에 앉아있던 말순은 김 원장과 함께 나타난 정장 남성을 보고 반가워했습니다. 아, 강민이구나. 왔구나. 말순은 이강민을 알아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강민은 10년째 말순의 부동산 업무를 대행해오고 있었고 말순에게는 믿음직한 파트너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르신, 그동안 안녕하셨나요? 연락이 안 되어서 걱정했습니다. 이강민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말순은 기억이 흐릿한 상태였지만 이강민만큼은 또렷하게 기억했습니다. 응, 나 여기 와 있어. 애들이 데려다 놨지 뭐. 말순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강민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테헤란로 건물의 2층에 입주해 있던 회사가 계약을 연장하려고 합니다. 월세를 3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할게요. 말순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래, 좋아. 요즘 물가도 많이 올랐으니까. 김 원장은 옆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월세가 350만 원이라니 건물 전체 수익이 얼마나 될지 상상도 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있던 간병사들과 다른 직원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부자신의 저런 돈을 가지고 계셨다니. 이강민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강남대로 쪽 건물은 1층 편의점에서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2억에서 3억으로요. 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편의점은 장사가 잘 되니까 그 정도는 괜찮지.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더욱 커졌습니다. 보증금이 3억이라는 말에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간병사 박미영은 일주일 전 말순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치매 노인의 헛소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모두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이강민은 서류를 펼쳐놓고 말했습니다. 어르신, 여기에 사인해 주시면 됩니다. 말순은 익숙한 듯이 펜을 들어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비록 다른 기억들은 흐릿해졌지만 자신의 재산 관리만큼은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강민아, 다른 세입자들은 잘 있지? 네, 모두 잘 계십니다. 월세도 제때 잘 납부하고 계시고요. 이강민의 대답에 말순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됐어. 내가 직접 못 가서 미안하구나. 말순은 이강민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김 원장은 이 광경을 지켜보며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강남의 7층 건물 2채라면 현재 시가로 수백억 원은 좋게 될 것입니다. 그런 거대한 재산을 가진 분이 자신의 요양원에 입소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서류 작업이 끝나자 이강민은 말순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필요한 것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그런데 아드님들은 어르신이 여기 계신다는 걸 아시나요? 말순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걔들은 내가 짐이라고 생각해서 여기 갖다 놨어. 이강민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10년 동안 말순과 일해오면서 그녀가 얼마나 자식들을 아끼는 어머니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강민은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아. 나도 늙었으니까 이런 곳에서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말순은 담담하게 말했지만 목소리 어딘가에는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강민은 말순의 마음을 헤아리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어르신, 제가 가끔 안부 여쭈러 들르겠습니다. 이강민이 떠난 후 요양원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직원들은 말순을 보는 시선이 경외심 가득한 눈으로 변했고 다른 입소자들도 말순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큰 재산을 혼자 관리하셨다니. 간병사 미영은 말순 곁에 다가가 앉았습니다. 어르신,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런데 아드님은 어르신이 이렇게 큰 재산을 가지고 계신 걸 모르세요? 말순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모르지. 내가 치매 걸린 쓸모없는 늙은이라고만 생각하니까. 그날 저녁부터 요양원 직원들의 말순에 대한 대우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식사를 챙겨주고 더 친절하게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말순은 이런 변화를 느끼면서도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돈이 있다고 하니까 갑자기 친절해지는구나. 김 원장은 사무실에서 이강민이 남긴 명함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말순이 이런 거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요양원비는 물론이고 더 많은 후원도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그날 밤 말순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나를 다르게 보는구나. 하지만 정작 내 자식들은.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재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잃어버린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절실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강민 변호사가 요양원을 다녀간 지 이틀 후 민수의 휴대전화에는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요양원에서 함께 일하는 간병사의 남편이었습니다. 혹시 푸른솔 요양원에 계신 김말순 할머니 아드님이세요? 민수는 갑작스러운 전화에 당황했습니다.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전화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 그게 할머님이 강남에 빌딩을 2채나 소유하고 계시다던데요. 변호사까지 찾아와서 계약서에 사인하시는 걸 봤다고 하더라고요. 민수는 순간 무언가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뭐라고요? 저희 어머니가요? 그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분식집을 운영하며 가난하게 살아왔고 지금도 연금으로 겨우 생활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이에요. 테헤란로랑 강남대로에 7층 건물 2채래요. 월세만 해도 몇 천만 원씩 나온다고 하던데요. 전화를 끄는 민수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정말이라면 자신이 지난 몇 년간 겪어온 경제적 어려움이 모두 헛일이었던 것입니다. 선영이 퇴근해서 돌아오자 민수는 급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여보, 믿어지지 않는 소리를 들었어. 우리 엄마가 강남에 빌딩을 2채나 가지고 있다는 거야. 선영도 처음에는 말이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어머님이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민수는 점점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이상한 게 많았어. 엄마가 가끔 내 건물 내 세입자들이라고 중얼거리곤 했잖아. 우리가 치매 증세라고만 생각했는데 선영의 표정도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평소 행동들을 되돌아보니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선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만약 정말이라면 자신들이 거대한 실수를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진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버린 것입니다. 당장 가봐야겠어요. 선영이 서둘러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와 선영은 그날 저녁 급하게 요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단 한 번도 안부 전화조차 하지 않았던 그들이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것입니다. 요양원 로비에 도착한 그들의 얼굴에는 급박함이 역력했습니다. 김 원장이 나와서 맞았습니다. 아, 어르신 가족분들이시군요. 잘 오셨습니다. 원장의 태도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말순의 재산을 알게 된 후로 가족들에 대한 시선도 달라진 것입니다. 어머님께서 많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정말 강남에 건물을 가지고 계시나요? 민수는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김 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며칠 전에 변호사분이 와서 계약서 갱신 작업을 하셨어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더군요. 민수와 선영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그들이 치매 걸린 늙은 어머니라고 생각했던 말순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부자였던 것입니다. 어머니를 만나뵐 수 있을까요? 선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뒤뜰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햇살을 받으며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던 그녀는 갑자기 나타난 아들과 며느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민수야, 선영아. 말순의 목소리에는 기쁨과 당황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민수는 급하게 말순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을 행동이었습니다. 얼른 집에 가요, 엄마. 우리가 엄마를 모실게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선영도 말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어머님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이제 집에 가셔서 편안히 계세요. 선영의 태도는 요양원에 데려올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극진한 효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여기가 좋아. 말순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나를 잘 돌봐줘.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집이 얼마나 좋은데요? 엄마 방도 있고, 엄마가 좋아하시는 마당도 있고. 하지만 말순은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돈이 없을 땐 나를 버리고 돈이 있다고 들으니까 다시 데려가려고 하는구나. 선영이 더욱 간곡하게 매달렸습니다. 어머님,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어머님을 최고로 모실게요. 하지만 말순은 두 사람의 진심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2주 동안의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때 멀리서 한 여성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키가 작고 수수한 옷차림의 여성이었는데 말순을 보자 눈물을 흘리며 뛰어왔습니다. 엄마. 그녀는 바로 말순의 둘째 딸 김정희였습니다. 50살의 정희는 시골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정희야. 말순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희는 평생 어머니 곁에서 뒷바라지를 해온 딸이었습니다. 결혼도 늦게 하고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해온 딸이었습니다. 엄마, 오빠가 엄마를 여기 두고 갔다고 들었어요. 정희는 민수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오빠, 어떻게 엄마를 이런 곳에 혼자 둘 수 있어요? 평생 우리를 키워주신 엄마를. 정희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소식을 듣고 급하게 올라온 그녀는 오빠에 대한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변명하려 했습니다. 정희야, 우리도 상황이 어려워서, 그리고 엄마 상태가 점점 심해져서. 하지만 정희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그럼 나한테 연락이라도 했어야죠. 엄마는 내가 모실 거예요. 말순은 두 자녀의 실랑이를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한쪽은 돈을 알고 나서야 찾아온 아들이었고 다른 한쪽은 평생 자신을 걱정해온 딸이었습니다. 아이들아, 싸우지 마라. 말순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 민수는 이강민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급하게 약속을 잡은 민수의 얼굴에는 절박함이 역력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어머니의 장남입니다. 어머니 재산에 대해 상의 드릴 일이 있어서요. 민수는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이강민은 민수를 찬찬히 바라보며 의자를 권했습니다. 그러시군요. 어머님, 안부는 어떠신지요? 이강민의 질문에 민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네. 요양원에 계시는데 저희가 모셔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 재산 관리 문제가 있어서요. 어머님께서 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이강민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민수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가 치매 증세가 있으셔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장남인 제가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강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10년간 말순과 일해온 그는 말순이 비록 기억력에 문제가 있어도 재산 관리만큼은 정확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어머님은 아직 판단 능력에 문제가 없으십니다. 며칠 전에도 계약서 검토를 정확히 하셨고요. 하지만 치매 진단을 받으셨잖아요. 민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당연히 장남인 제가 관리해야죠. 그게 법적으로도 맞는 거 아닌가요? 민수는 이미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재산을 자신 명의로 이전시켜 사업 재기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강민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어머님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더욱이 어머님은 아직 의사결정 능력이 있으시고요. 이강민의 말에 민수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변호사님도 참 그러시네요. 저는 어머니 아들이에요. 효도하려는 마음으로 온 건데 왜 이렇게 막으시는 거죠? 민수는 책상을 두드리며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강민은 냉정을 유지했습니다. 제가 지켜야 할 것은 의뢰인의 권익입니다. 그날 오후 민수는 집에 돌아와 선영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사가 완전히 적대적이야. 우리 편이 되어주지 않아. 선영도 화가 났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어머님을 집으로 모셔와서 직접 설득해야겠어요. 그래, 엄마한테 직접 말하는 수밖에 없어. 장남인 내가 재산을 관리하는 게 당연하다고 설득해야지. 민수는 벌써부터 어머니를 설득할 논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선영도 동조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님도 나이가 많으시니까 이해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들의 계획에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둘째 딸 정희였습니다. 정희는 이미 며칠째 어머니 곁에서 머물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오빠의 진짜 속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민수와 선영이 다시 요양원을 찾았을 때 정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오빠, 솔직히 말해요. 엄마 재산 때문에 온 거죠? 정희의 직격탄에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는 엄마가 걱정되어서. 걱정이요? 정희는 비웃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단 한 번도 안부 전화 안 하시던 분이 갑자기 걱정이 되셨다고요? 엄마 재산 소문 들린 다음 날 바로 오셨으면서요? 정희의 말에 민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말수는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비록 기억력에 문제가 있어도 자식들의 속마음만큼은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정희야. 말순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알고 있어. 누가 진짜 나를 걱정하는지. 민수는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엄마, 제가 장남이잖아요. 당연히 엄마 재산을 제가 관리해야죠. 제가 사업도 다시 시작해서 가문을 일으켜 세울게요. 하지만 말순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민수야, 내가 사업 망친 건 내 책임이야. 선영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효도할 마음으로 왔어요. 어머님 모시고 편안하게 살게 해드릴게요. 하지만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영아, 너희들 마음은 고맙지만 나는 여기서 지낼래. 그때 이강민 변호사가 나타났습니다. 정희가 연락한 것이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혹시 무슨 일 있으신가요? 이강민의 등장에 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왜 변호사까지 불러온 거야? 이강민은 차분하게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어르신의 재산은 원래부터 어르신 명의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70년대에 공동 명의자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공동 명의자는 바로 정희 씨였습니다. 이강민의 말에 민수와 선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요? 왜 정희 이름이 들어간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말순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내가 정희 이름으로도 등기했지. 은행 대출 받을 때 보증인이 필요했거든. 말순의 기억이 점점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20살 때였나? 도장 찍어달라고 했더니 묻지도 않고 찍어줬어. 정희는 그때의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아, 맞아요. 엄마가 은행 일 때문이라고 하셨죠. 저는 그냥 도장만 찍어드렸는데 정희는 자신도 모르게 공동 명의자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강민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두 분의 공동 소유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르신이 모든 관리를 해오셨고 정희 씨는 명의만 빌려드린 형태였습니다. 민수는 이 모든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내가 물려받을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야? 민수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이강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이 유언이나 증여를 하지 않는 한 법정 상속분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말수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늘 말했잖아. 아들은 나를 버려도 딸은 끝까지 지킨다고. 말순의 말에 민수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어머니의 진심을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 재산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엄마가 건강하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정희의 말에 말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진짜 효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강민 변호사가 떠난 후 요양원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민수는 벤치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안고 있었고 선영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었습니다. 말수는 딸 정희와 함께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엄마.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완전히 잘못 생각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쉽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이 하루아침에 아물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선영도 무릎을 꿇고 말순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님을 모시고 제대로 효도하고 싶어요. 진심이에요. 하지만 말수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돈을 알고 나서 달라진 태도가 과연 진심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때 정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솔직히 말해봐요. 엄마한테 재산이 없었다면 지금처럼 무릎 꿇고 사과했을까요? 정희의 직설적인 질문에 민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도 그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민수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산 때문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릴 때의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분식집에서 일하시던 어머니의 모습, 자신의 학비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시던 어머니의 모습들이요. 나는 정말 어떤 사람일까? 민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사업 실패 이후 삶이 힘들어지면서 어머니마저 부담스럽게 여겼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재산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야 효자 행세를 하려는 자신의 모습이 한심해 보였습니다. 한편 요양원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김 원장이 말순에게 접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르신, 혹시 요양원 후원에 관심이 있으신지요? 저희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김 원장의 속셈은 뻔했습니다. 말순은 김 원장의 진짜 의도를 알아챘습니다. 원장님도 내 돈 때문에 그러는 거죠? 말순의 직설적인 말에 김 원장은 당황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하지만 말순은 이미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래요. 돈이 없을 때는 치매 걸린 쓸모없는 할머니 취급하다가 돈이 있다는 걸 알고 나니까 갑자기 친절해지네요. 말순의 말에 주변에 있던 간병사들도 부끄러워했습니다. 실제로 그들도 말순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정희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엄마, 힘드시죠? 정희가 어머니의 손을 잡자 말순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희야,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변할까? 돈이 그렇게 중요한 걸까?
말순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말순의 손자 지민이었습니다. 25살의 지민은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지민은 말순을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습니다. 지민아, 말순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손자는 어머니의 재산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단지 할머니가 요양원에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온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왜 여기 계세요? 아빠한테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지민은 아버지 민수에게 화가 나 있었습니다. 아빠, 어떻게 할머니를 혼자 여기에 두실 수가 있어요? 할머니가 평생 우리 가족을 위해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지민의 말에 민수는 더욱 부끄러워했습니다. 지민아, 아빠도 사정이 있었어. 민수가 변명하려 하자 지민이 말을 끊었습니다. 무슨 사정이 할머니보다 중요해요? 할머니는 우리 가족의 뿌리잖아요. 지민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말순은 손자의 진심 어린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지민은 어떤 계산도 없이 순수하게 할머니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지민아, 할머니는 괜찮아.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 하지만 지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저랑 같이 사시면 안 될까요? 제가 대학원 기숙사에 있는데 할머니 모실 수 있는 곳을 구할게요. 지민의 제안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25살 청년이 할머니를 모시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정희는 지민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지민아, 내 마음은 고맙지만 내가 어떻게 할머니를 모셔? 하지만 지민은 진지했습니다. 이모,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잖아요. 이제 제가 할머니를 돌볼 차례예요. 민수는 아들의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보다 훨씬 어린 아들이 자신이 하지 못한 효도를 하겠다고 나서는 것입니다. 지민아,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 앞에서 아버지로서의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말수는 손자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민은 자신의 재산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을 모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지민아, 할머니 마음은 고마워. 하지만 넌 아직 젊잖아. 내 인생을 살아야지. 말수는 손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민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할머니, 제 인생에서 할머니가 빠지면 의미가 없어요. 그날 밤 말수는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수는 재산을 알고 나서 달라졌고 정희는 평생 자신을 지켜왔으며 지민은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순수한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누가 진짜 가족인지가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말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잃어버린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절실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이강민 변호사가 중요한 서류들을 들고 요양원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어르신, 재산 상속에 관해 정리할 일이 있습니다. 이강민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습니다. 말순의 가족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중요한 회의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말순은 가족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민수와 선영은 불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정희는 어머니 곁에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지민은 할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모두 모였구나. 말순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또렷했습니다. 이강민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어르신께서 유언장 작성을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에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지만 말수는 단호했습니다. 내 나이가 78이야.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런데 어르신, 유언장 작성 전에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이강민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건물 소유권에 대한 정확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현재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정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변호사님, 제 이름이 들어간 건 그냥 도장만 찍어드린 거예요. 실제로는 엄마 것이니까 엄마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정희의 말에 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적어도 여동생이 재산을 독차지하려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순의 다음 말은 모두를 경악시켰습니다. 아니야, 정희야. 내 이름이 들어간 건 다 이유가 있어. 말순은 오래전 기억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말했잖아. 아들은 나를 버려도 딸은 끝까지 지킨다고. 민수는 어머니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뜻이에요? 말수는 아들을 바라보며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사업 망하고 힘들어할 때 엄마가 얼마나 도와주고 싶었는지 아니? 하지만 내가 엄마를 버렸잖아. 선영이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하지만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영아, 한번 무너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아. 이강민이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그럼 어르신께서는 어떻게 하고 싶으신가요? 말수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입을 열었습니다. 이 재산은 정희와 지민이가 나눠 가져야 해. 이 말에 민수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엄마, 저는 정말 어머니를 사랑해요. 민수가 울부짖으며 말순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재산 같은 건 필요 없어요. 그냥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어요. 하지만 말순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민수야, 내 마음이 진짜라면 왜 진작에 그렇게 하지 않았니? 말순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돈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야 효자 행세를 하는 거잖아. 민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희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 재산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오빠도 엄마 아들인데. 하지만 말수는 단호했습니다. 정희야, 넌 평생 엄마를 위해 살았어. 결혼도 늦게 하고 시골에서 교사하면서 엄마 걱정만 했잖아. 지민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저도 필요 없어요. 할머니가 건강하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지민의 말에 말수는 감동했습니다. 손자는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지민아, 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할머니가 더 확신이 서. 말수는 손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진 아이가 이 재산을 물려받아야 해. 말순의 결심은 확고해 보였습니다. 민수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엄마, 제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정말로 달라질게요. 하지만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야, 기회는 이미 충분히 줬어. 돈이 아니라 마음을 버린 죄는 돌이킬 수 없어. 선영도 눈물을 흘리며 사정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진짜 뉘우치고 있어요. 어머님 없는 삶은 상상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말순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나 없는 삶을 먼저 선택했잖아. 이강민이 유언장을 준비했습니다. 어르신, 정말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테헤랄로 건물은 정희에게, 강남대로 건물은 지민에게 물려줄 거야. 민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말순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 재산으로 장학재단을 만들 거야. 가난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지. 모든 사람들이 말순의 뜻에 숙연해졌습니다.
개인의 욕심이 아닌 사회를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정희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제가 엄마 뜻대로 하겠어요. 장학재단 일도 제가 도울게요. 지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 뜻을 받들겠어요. 말수는 비로소 평화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편해지는구나. 말순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어. 가진 게 없던 내가 세상에 빛을 남길 수 있게 됐구나. 민수는 마지막으로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의 눈에서는 진심 어린 후회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어버린 후회였습니다. 말수는 아들을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내가 진짜로 뉘우치고 있다는 걸 알아. 하지만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아물지 않는단다. 그리고는 서류에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유언장 작성이 완료된 지 석 달이 지난 어느 가을날, 강남 한복판에는 새로운 현판이 걸렸습니다. 김말순 장학재단이라는 글자가 햇살에 반짝이며 빛나고 있었습니다. 테헤란로 건물 1층에 마련된 재단 사무실은 소박하지만 따뜻한 분위기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정희는 교사직을 그만두고 재단 사무국장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뜻을 받들어 가난한 학생들을 돕는 일에 전념하기로 한 것입니다. 엄마, 첫 번째 장학생을 선발했어요. 정희는 요양원을 찾아와 말순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말순은 딸의 보고를 들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어떤 아이들이야? 정희는 서류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고등학생 10명이에요. 모두 성실하고 착한 아이들이에요. 부모님이 계시지 않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는 아이들이에요. 지민도 대학원을 졸업한 후 재단에 합류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사회복지 전공한 것이 이런 일에 도움이 될 줄 몰랐어요. 지민은 장학생들의 상담과 멘토링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책임감 있게 일하는 모습에 말수는 흐뭇해했습니다. 우리 지민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컸구나. 말수는 손자를 바라보며 감격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이 단순히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의미 있는 일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한편 민수와 선영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장이 확정된 후 두 사람은 깊은 반성에 빠졌습니다. 민수는 작은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했던 과거는 내려놓고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어머니께 안부 인사드리러 갈까요? 선영이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이제는 매주 빠짐없이 요양원을 찾아 말순의 안부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진심 어린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엄마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도리는 해야지. 민수의 얼굴에는 예전의 오만함 대신 겸손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은 것입니다. 요양원에서 말수는 이제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어르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살아온 삶이 의미 있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미영아, 오늘 신문에 우리 재단 이야기가 나왔다며? 말순이 간병사 박미영에게 물었습니다. 미영은 환하게 웃으며 신문을 펼쳐 보였습니다. 네, 어르신. 장학재단 소식이 큰 기사로 실렸어요. 평범한 분식집 사장에서 교육 후원자로라는 제목이에요. 말수는 신문 기사를 읽으며 뿌듯해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좋은 일로 세상에 알려지고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자랑스러웠습니다. 내가 78년을 살면서 이런 날이 올 줄 몰랐구나. 그날 오후 재단에서 후원한 첫 번째 장학생들이 말순을 찾아왔습니다. 할머님, 안녕하세요. 10명의 고등학생들이 꽃다발을 들고 인사했습니다. 아이들의 맑은 눈빛을 보니 말순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할머님 덕분에 저희가 계속 공부할 수 있게 됐어요. 한 학생이 대표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성공하면 꼭 할머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아이들의 순수한 다짐을 들으며 말순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잘 되는 게 할머니 소원이야. 말순은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착한 마음을 잃지 마라. 그게 가장 소중한 거야.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순의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저녁이 되자 정희와 지민이 함께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오늘 장학생들 만나보셨죠? 어떠셨어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말순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착한 아이들이더구나. 우리가 잘한 일 같아. 지민도 기쁜 얼굴로 보고했습니다. 할머니, 벌써 다음 학기 장학생 지원자가 많이 들어왔어요. 할머니의 마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말순은 손자의 말에 감격했습니다. 그때 민수와 선영이 조용히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가족 모임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유산을 받지는 못했지만 가족으로서의 자리는 되찾고 있었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민수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말순은 아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여전히 상처는 남아 있었지만 아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민수야, 요즘 일은 어때? 말순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엄마. 비록 작은 일이지만 성실하게 살려고 해요. 민수의 대답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전의 거만함은 완전히 사라지고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요양원 뒤뜰에서 말순은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구나. 말순은 하늘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당신이 보고 계시나요? 우리가 힘들게 모은 돈이 좋은 일에 쓰이고 있어요. 아이들도 이제 철이 들었고요. 돌아가신 남편에게 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말순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강남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젊은 시절 분식집에서 시작해서 이룬 모든 것들이 이제는 세상을 위한 밑거름이 되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이 정말 의미 있었구나. 멀리서 민수와 선영이 요양원 앞을 지나가며 건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후회와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소중한 걸 잃어버린 거죠? 선영이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진짜로 어머니를 잃어버린 거야.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그들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말순은 마지막으로 창가에 서서 강남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처럼 자신의 삶도 마지막에 가서 가장 아름다운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모든 게 고마워. 말순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오늘 사연 재미있으셨나요? 할머니가 잘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